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이제 가을가을하죠? 뭔가 더위가 가서 기분은 좋은데 옆구리가 서늘한 것 같은, 뭔가 화가 나서 벽돌 부시고 싶은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은 가을을 맞아 색다른 분위기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일명 외로워서 벽돌 부시는 메이크업입니다. 늘상 하는 브라운 메이크업에서 살짝 색감만 더하면 달라지는 오늘의 벽돌 뿔그리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가을을 맞아 몸과 마음과 함께 피부도 진정시키기 위해 오랜만에 팩을 꺼내보았어요. FWCG는 여름보다 수분 케어에 집중하는 편인데요. 특히 메이크업 시작 30분 전부터 팩을 해주면 확실히 베이스 메이크업이 쫀쫀하게 잘 먹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잠들지 마시고요. 핑크 시리즈도 아닌데 핑크를 극복해버린 씨님의 선택은 핑크 미스트입니다. 저 진짜 이제 막 옷이나 액세서리 살 때도 핑크만 먼저 보이고요. 극복이 아니라 거의 중독된 것 같아요. 네, 짬이 언니랑 본격 대결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미스트를 적신 솜으로 얼굴 전체를 닦아내줄게요. 다음은 모공을 메꾸어주는 프라이머를 바를 차례입니다. 스킨으로 닦아내는 작업이 끝난 뒤 베이스 메이크업의 가장 첫 번째 레이어는 모공과 잔주름 요철을 메꿔주고 피지 분비와 주름 끼임으로 인한 파데 뭉침 현상을 어느 정도 실드 쳐줄 수 있는 포어 프라이머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지속력을 위해 항상 신경 써주는 단계인데요. 아주 소량 얇게 펴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아무거나 집히는 투명 고체 립밤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슬슬 땀이 안 나는 계절이 오면요, 입 주변이 부분적으로 종종 허옇게 뜨는데요.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럴 때 효과를 보는 게 이런 매끈한 립밤 제품이에요. 수분크림이나 바디크림보다 더 강력한 코팅을 해주고요. 당연히 립밤이니까요. 얘를 입 주변에 얇게 톡톡 올려주고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촉촉한 보습감이 좋은 연유 제형의 선크림을 발라볼 거예요. 어느 정도 유분 수분기 장벽을 만들어서 수분 베이스의 역할 수행도 충분한 선크림인데요. 성분에 민감한 그녀가 만든 제품이라 성분에 안 민감한 저도 믿고 쓰는데요. 무슨 말이죠? 이게 제가 뭔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튼 딴 걸 떠나서 사용감이 건성 피부인 저한테 너무 좋아서 늘 쓰고 있어요. 재구매 의사 정말 강력합니다. 다음은 피부의 붉은 잡티를 커버하기 위해 코렉터를 꺼냈어요. 요즘은 피부가 다시 회복돼서 많이 바를 곳은 없다만 검붉은 여드름 흉터가 진 곳에는 콕 찍어서 톡톡톡 펴발라 볼게요. 붉은기가 없는 분들은 생략하셔도 좋아요. 다음은 나스의 리퀴드 컨실러 마카다미아 색상을 꺼내보았어요. 늘 쓰던 커스타드 컬러가 살짝 밝았었는데 좀 더 핑크톤이 가미된 어두운 컬러가 새로 나와서 방금 구매했습니다. 다크서클에 전체적으로 펴바르고 입 주변과 코 주변에는 한 톤 밝게 커스타드 컬러를 사용해 커버해볼게요. 오늘은 얼마 전 새로 나온 맥의 신상 쿠션을 테스트해볼 건데요. 몇 주 전에 예약 판매로 구매했습니다. 요즘 파데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얇게 착 붙는 밀착력을 보여주는 제형이에요. 모공 및 색소 침착 커버도 발리는 두께감에 비해서 정말 괜찮았고요. 광택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런 윤택 모찌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쓸만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뽀송 모찌 피부를 좋아해서 얘보다는 3C 피팅 쿠션이 더 호감이에요. 3C, 문샷, 맥 요런 느낌이랄까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커버하되 눈 주변은 너무 두껍지 않게 발라주세요. 다음은 투명하고 가벼운 프레스드 파우더로 파데를 고정해줄 거예요. 광택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킵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광택보다는 얻고 싶은 게 지속력이기 때문에 맥 같은 마무리감의 파데나 쿠션은 어느 정도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부드러운 브러쉬에 덜어내서 얼굴 전체를 쓸어주고 코 주변 등에는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다음은 바이올렛 컬러의 파우더로 피니쉬 코렉팅을 해볼 거예요. 평소에 뭔가 노란 파데를 잘못 발라서 얼굴이 누렇게 떠 보일 때 다시 바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보라보라한 파우더 살짝 한번 레이어링 해보세요. 누런기가 어느 정도 보정되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은 절대로 회색기가 도는 파데 위에는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얼굴이 메가마인드 얼굴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쉐딩을 해볼게요. 얼마 전 구매한 에뛰드의 꽤 신상 쉐딩을 꺼내봤어요. 1호는 밝고 채도 높은 컬러들이 있고요. 2호에는 그레이 컬러를 포함한 뿔그리한 컬러들이 있어서 둘 다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둘 다 사버렸죠. 먼저 그레이 컬러로 얼굴 외곽을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요즘 외곽 부분은 마냥 어둡기만 한 컬러보다는 이렇게 희뿌연 발색이 나는 제품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제품 말고도 요런 혹은 요런 제품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얼굴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림자를 잡아줄 거예요. 얼굴 안쪽으로 올수록 밝고 채도가 높은 제품을 쓰면 입체감을 더욱더 강조할 수가 있죠. 콧대도 마찬가지로 밝은 톤으로 쉐딩해주고 조금 더 진하게 강조하고 싶은 곳은 팔레트의 어두운 톤으로 부분적으로 마무리해줄게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미 2개 샀는데 3개는 껌이죠. 같은 라인의 하이라이트 그냥 샀어요. 하이라이터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화이트나 라벤더, 블루 계열의 차가운 느낌보다는 뭔가 피부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베이지 계열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연예인 광보다는 뭔가 자연스러운 광의 하이라이터입니다. 말했죠? 그냥 샀다고요. 제가 그래요. 자, 이제 브로우를 그려볼까요? 클리오의 사각사각 왁스리스 파우더 펜슬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이 제품으로 눈썹을 일자로 길게 그려볼 건데요. 보통 브로우 펜슬은 크게 2가지 제형으로 나뉘어요. 보통 깎아 쓰는 펜슬인데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는 듯 하면서 손가락으로 번지게 했을 때 섀도우처럼 파우더리하게 번지는 왁스리스 타입이 있어요. 장점은 그리기 쉽지만 단점은 지속력이 부족함. 특히 물이나 땀에 좀 약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워져요. 혹은 주로 오토 타입인데 파데를 바르지 않으면 잘 안 그려지고 그릴 때 털에 떡지면서 뭉침을 남기는 제품이 있어요. 스킬이 있지 않으면 그리기가 어렵지만 잘 그린다면 꽤 오래가는 제형입니다. 혹은 이런 완전 리퀴드 타입의 극단적인 제형도 있죠. 리퀴드 타입으로는 이렇게 눈썹 앞머리나 수치 부족한 부분 혹은 꼬리 쪽 털을 진하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눈화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눈두덩이 전체에 베이스 역할을 해줄 페인트 팟을 발라볼 거예요. 크림 타입의 섀도우인데요. 아까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 같은 거 눈두덩이 주변에는 최대한 적게 바르라고 했죠. 그 이유가 얘를 제대로 한번 발려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베이스를 눈두덩이에 착붙 밀착시키고 섀도우로 올려주면 발색이 아주 짱짱맨으로 보이거든요. 언더에도 발라주시고요. 자, 의외로 여름여름한 패키지지만 안에 컬러들은 가을에도 좋은 노을빛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핑크 뿔그리로도 벽돌 뿔그리로도 버건디 뿔그리로도 조합 가능한 색들이죠. 하나 장만 해도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발색도 너무너무 좋고요. 전 다 예쁜데 벽돌 뿔그리로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베이비 살구빛 하이라이트를 눈썹뼈 부분에 발라 아이브로우 형태를 강조하고 눈두덩이에 입체감을 줄 거예요. 다음은 breathtaking 컬러를 사용해 눈두덩이 위아래 전체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플러피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서 그윽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다음은 오다시어스 컬러를 방금 전보다 조금 더 좁은 면적에 발라줄 거예요. 쌍꺼풀 라인을 따라 블렌딩을 해주고요.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좀 더 면적을 넓혀 빼주고 언더의 3분의 1까지 이어줄게요. 다음은 브라젠 컬러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처럼 진하게 올려줄 거예요. 눈 앞머리와 뒷꼬리 부분에 진하게 올려주고 언더 점막에도 톡톡 지나가면서 스모키한 느낌을 더해줄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다셔스 벽돌 뿔그리 컬러를 팡팡팡 눈두덩이 중앙부에 올려줍니다. 오늘의 메인 컬러라서 눈썹에도 살살 묻혀서 벽돌 뿔글이 더해주면 느낌이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무펄의 음영 느낌을 위주로 메이크업을 했지만 같은 컬러감으로 쉬머나 글리터 질감의 섀도우를 선택해주면 좀 더 화려한 느낌의 메이크업이 되겠죠? 다음은 털을 비슷한 컬러로 염색해주기 위해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볼게요. 이 제품의 특징은 액체를 만져보면 끈적끈적 안 하고요. 굉장히 파우더리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좀 그리기 쉬웠는데 얘도 몇 번 써보고 나니까 뭔가 느껴진 거는 일반적인 제품보다 색깔이나 발림성이나 표현력 너무 좋은데요. 지속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3-4시간 정도는 괜찮은데 24시간 못 버티더라고요. 다음은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보겠습니다. 집에 뷰러가 한 50개 있는데요. 가장 편하게 쓰고 있는 뷰러는 스킨푸드 제품입니다. 곡률이 저랑 딱 맞아서 뭔가 저랑 눈 모양 닮은 분들은 3,500원밖에 안 하니까 한번 과감하게 구매해보세요. 내 눈에 딱 맞는 뷰러는 곡률 계산을 일일이 하기보다는 한 달에 하나씩 사면서 테스트해보는 게 최고입니다. 월 5,000원, 만원
때로는 2만 원 정도 적금을 시작하세요. 다음은 빠르게 아이라인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사이사이와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준 뒤 속눈썹 뿌리 위쪽으로는 선명한 엣지를 위해 붓펜 타입의 뾰족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 눈꼬리는 원하는 만큼 일자로 빼주세요. 이제 인조 속눈썹. 오늘은 여러가지 제품 중에서도 특별히 내추럴한 국내산 제품으로 들고 와봤어요. 조각조각 내서 속눈썹 라인과 최대한 가깝게 붙여볼 건데요. 저는 쌍꺼풀 라인이 앞으로 말려 들어가는 형태라서 눈 앞쪽 1cm 정도는 떨어뜨려서 붙여요. 눈 감을 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촘촘히 꼼꼼하게 집중해서 잘 붙여주고 난 뒤 내 속눈썹과 함께 한 번 더 컬링을 해주세요. 다음은 봉고데기나 이쑤시개 혹은 꼬치 부위 같은 거를 불에 달궈줍니다. 그리고 나서 윗속눈썹과 아랫속눈썹이 각자 위아래로 잘 향하도록 고데기를 해줄게요. 마스카라를 바르기 전과 후 단계에서 섬세하게 해줄수록 좋습니다. 자, 이제 속눈썹에 몰두해볼 차례인데요. 손톱 픽서부터 갈까요? 언더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 그 밑에 내 속눈썹까지 결을 정리해주면서 픽서를 발라줄 건데요. 액체가 속눈썹에 붙으면서 두께감과 길이를 풍성풍성하게 해주죠. 자, 이제 마스카라 덧발라볼게요. 고정력이 좋고 발색이 강한 제품 선택해봤습니다. 윗래쉬는 뿌리에 많이 올려서 무게를 준다고 생각하고 발라야 처지는 일이 덜해요. 아래 래쉬는 반대로 끝을 무겁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야 더 밑으로 처지겠죠. 대신에 끝은 무디지 않게 다듬어주세요. 다음은 벽돌 뿔그린 메이크업과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골드펄이 콕콕 박힌 블러셔를 꺼냈습니다. 시크한 느낌을 원한다면 생략을 해도 좋고요. 뭔가 진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전달하고 싶다면 오히려 쉐딩을 좀 덜하고 블러셔 면적을 넓게 하고 진하게 넣어주면 블러셔를 하고 안 하고만으로도 메이크업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오늘은 저도 좀 진하게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자, 마지막으로 립을 바르고 마무리해 볼 건데요. 이번 영상의 BPL 제품인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깬 장미 쾅쾅 컬러 5종입니다. 흔히 MLBB, Let's but better. 말린 장미보다 살짝 더 라이트한 컬러감으로 그야말로 장미를 방금 으깬 듯한 순수한 발색을 보여주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라네즈 타투 립 틴트 9번 로즈 프리즘 컬러를 발라볼게요. 꽃물 번지는 듯한 느낌의 제형이 입술에 착 밀착되어 지속력이 꽤 괜찮았던 제품이에요. 좀 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위에 립밤으로 살짝 코팅해주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해봤는데요. 본격 시원해진 가을을 분위기 뿜뿜하며 맞을 준비 다들 되셨나요? 저는 이제부터 본격 이 서늘함을 즐겨보도록 할 겁니다. 극극하게 말이죠. 약간 트림 소리 같은데.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나 알고 싶은 튜토리얼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신님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